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은 만나게 된 이유가 다른 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새로 나온 책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제가 관심이 있는 주제나 저자의 책들을 챙겨뒀다가 읽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책을 만나곤 하는데요. 이번 책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제가 이제 만났던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추천을 댓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제 독서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보곤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 기회가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역시나 괜찮은 책을 추천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리죠. 바로 오늘 읽은 책은 이 책, 여섯 밤의 애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자살 사별자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사별자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별을 경험한 사람을 말을 하죠. 근데 이 죽음이 꼭 질병이나 사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런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고 하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책에 관한 리뷰를 쓰면서도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2022년, 작년 202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22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숫자가 12,906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거의 13,000명가량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살로. 그 중에 남자가 9,019명, 여성이 3,887명으로 남자 쪽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가리키는 그 자살률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24.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24.1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이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이 11.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배를 넘는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2위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인데,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리투아니아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투아니아는 꾸준하게 그 자살률이 낮아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인 1위를 마크하고 있다고 하죠. 연령대로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보통 이제 죽음이라는 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니까, 이 젊은 층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이 사망 원인에서 그 비중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저 연령대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적지 않은 수일 겁니다. 최근에는 이 자살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나 관심 같은 것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삼사관학교에서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직무교육 내용 가운데 자살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군대 내에서도 이 자살을 꽤 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살과 관련해서 그 초점이 언제나 예방에만 맞춰져 있는 게 전부일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물론 예방은 중요한 일인데,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예방을 할 게 없으니까 금방 다른 예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살 이후에는 남겨진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고, 또 그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간과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여기는 끝났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고선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심리부검이라는 것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심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살 사별자들을 만나게 됐고, 이들도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책은 그런 그 자살 사별자 자조 모임에서 5명의 그 사별자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제 보충한 내용입니다. 이 책 제목이 6밤의 애도인데 이 6번의 모임 횟수에서 나온 제목인 거죠. 책에는 이들 그 자살 사별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난 그날, 혹은 그 소식을 들은 날, 또는 뭐 죽은 사람을 본 날 같은 어떤 특정한 순간의 이미지, 당시 자신이 느꼈던 심체적 감각, 뭐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붙잡혀서 산다는 것이죠. 이 모임에 참석했던 분 중 한 명은 그날의 장면들이 갑자기 플래시백처럼 번쩍하고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 버튼이 눌릴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과 날씨가 비슷하던, 또는 고인이 자주 가던 어떤 지역을 그냥 지나치던지, 또는 그냥 그날 봤던 어떤 뭐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당시 자신이 있던 곳을 떠올리던, 그 소식을 들었던 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뭐 당장 여러분 죽음과 관련 없는 그런 장소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극들에도 이런 기억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이거 단지 그런 기억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거나 폭발을 할 것 같은 감정 상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본 게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불안이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하고, 모든 감각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다 꺼지는 것 같은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픈 거죠. 이들도 어딘가 다친 겁니다. 이 정신과나 아니면 심리학 뭐 책들을 좀 읽다 보면 자주 종종 마주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몸이 어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지 않느냐. 근데 마음이 아픈 경우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살 사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아물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이 자살 사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죄책감 비슷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앞서도 말했던 그 자살 예방 교육을 보면 그 자살 경고 신호라는 게 소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말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붙어 있는데, 이 신호라는 건 크게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그리고 정서적 신호가 있대요. 이런 건 알아두면 좋으니까 잠깐 영상에 넣어두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2019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자살 사망자의 93.5%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망 전 경고 신호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망 전 경고 신호로 그런 신호를 미리 알아들은 경우는 22.5%밖에,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은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자살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자살 경고 신호가 정말로 자살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들이 자살한 거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살 사별자들 자신부터가 그런 식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런 말인 거죠. 몰랐냐고 정말. 이런 징조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게 징조였네. 이런 이야기를 뒤에다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별자들에게. 이런 신호 같은 이야기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나 가져올 수 있는 말입니다.
사별자들에게 이런 신호가 있는지 몰랐냐라는 이야기는 무의미한 이야기, 내지는 괴롭힘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찍 발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우린 이런 신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사별자들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저자는 모든 자살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의 세계는 살아있는 사람의 논리로는 해독되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귀담아 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주변의 무신경한 말과 판단 같은 것들이 자살 사별자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은 어떻게 자살 사별자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번의 자조 모임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어떤 수용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치유의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책에 몇몇 인상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언니를 잃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언니를 대신해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경희는 심리상담에서 엄마는 자식을 잃었고 당신 역시 언니를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위로가 됐다. 엄마가 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이 경희 역시 언니를 대신할 순 없는 것이라 깨닫고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무거움을 조금 덜게 되었다고 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려고 애썼던 분인데요. 그게 될 리가 없죠. 나는 나고 언니는 언니니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의 영역, 과업의 영역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관계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쉽게 블록을 바꿔 끼듯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 역시 언니를 잃었다라는 이 지적이 위로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책엔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꺼내서 말하고 또 말하다 보면 엉킨 감정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린다. 당신의 분노는 이것 때문이군요. 당신 불안은 당신의 공포의 시작은 여기였고 끝이 저기를 향해 있어서 그렇게 아픈 거였군요. 그제야 슬픔이 밀려온다. 결국 사별자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슬픔이다. 하지만 온전한 슬픔은 아주 깊숙한 곳에 고통과 불안, 공포, 분노 뒤에 숨어 있어서 그곳에 쉽게 다다르기 힘들다. 자살 사별자 혼자 이 과정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데 혼자라면 대부분 그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출구 없이 자신을 강력한 감정에 산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이기에 함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도 결국 마음을 열고 말을 함으로써 풀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런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일 텐데요. 저는 교회가 좀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오히려 가족 중 누군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남은 사별자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자주 생기거든요. 물론 그게 꼭 교회 구성원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큰 일에 당황하고 또 신앙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자살 사별자들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6밤의 애도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게 정해진 코스웍이 있어서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거치면 무조건 회복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조 모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옮겼다 보니까 뭔가 좀 책도 잘 정리돼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나왔던 이야기에 따라서 저자 해설을 덧붙여 간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첫머리에 인용했던 통계를 보면 매년 13,000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그 자살 사별자들은 가족, 가까운 친구들을 합치면 최소한 그 10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10만 명의 자살 사별자들이 매년 생겨난다는 건데 10년이면 1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수죠. 이들의 심리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살만이 아니라도 요새 들어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유가족들을 위한 적절한 치유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 역시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아쉬운 면이 큽니다.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가볍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될 이 자살 사별자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책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책 소개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